안녕하세요. 다육의 바나다입니다. 오, 가을이 이제 무르익다 못해 겨울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마당의 잔디는 이제 초록색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시면 아시고 또 팁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비교 체험해 드리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신상 화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우주목이 이렇게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쁜 색감을 내는 것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우주목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떠난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만들었던 삼풍백화점 화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여기에 우주목은요. 우주목의 크기보다 흙의 양이 약간 많은 편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중형짜리 우주목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롱분이다 보니까 흙의 양이 또 조금 많은 편입니다. 여기 우주목 같은 경우에는요. 눈으로 확연히 아실 수 있겠지만 흙의 양이요. 우주목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쁜 색감을 내는 다육이로 키우고 싶어 하신다면 작은 화분에 심어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육이는요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햇볕을 받거나 하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생성되고요. 이 포도당이라는 것이 이동을 못하고 멈춰 있으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말하자면 이렇게 빨간빛을 내는 물듬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베리류, 뭐 블루베리, 뭐 아사이베리, 딸기, 뭐 이런 종류의 빨간 물듬도 우리가 눈에 좋은 영양소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듯이 다육이도 어떻게 보면 포도당이 멈춰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빨간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큰 화분에 물을 많이 주어서 키우면 그 포도당은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작은 화분에 이렇게 작은 용량의 화분에 물을 주면 원활하게 다육이가 많이 먹진 못하겠죠. 물의 양이 적으니까. 그렇게 되면 포도당 또한 이동을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축적돼서 이렇게 빨간 빛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흙을 넣어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것보단 적은 양의 흙으로 작은 화분으로 키우는 것이 이렇게 더 예쁜 색감을 자랑하는 방법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 팁이라면 팁이고 아니면 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육이에게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고요. 척박한 환경으로 키우면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시나요? 눈으로 비교가 되시나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척박한 환경에 작은 양의 흙에서 크다 보니까 더 예쁜 빛깔을 자랑한다는 거 이렇게 비교 체험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실방에서 보여드렸던 호리병 형태의 화분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롱분 2개를 완성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또 채색도 곱게 약간 펄감 있게 이렇게 채색을 했고요. 또 이 아이에게는 어떤 다육이가 만날지 기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영상 오래간만에 찍었더니 감 떨어진다. 감 떨어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미다라는 브랜드의 화분도 이제 계속 만들 거예요. 저만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실방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분으로 짜자잔 여기 보시면 약간의 꽃 문양에는 베이지색 톤으로 요렇게 뭔가 실크 자수를 놓은 듯한 느낌으로 요렇게 표현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제가 쓰지 않고 들이마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딸랑딸랑 복주머니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요렇게 제작을 했고요. 음 짜자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온 도시락도 많이 가지고 학교에 다녔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렇게 딸랑딸랑 제작을 해서 네 다리를 이렇게 달았고요. 요 아이도 약간 베이지색 톤의 꽃을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거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왜유? 왜유? 야게유? 야가신가요? 짜자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미다의 뭔가 한복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서 끈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뒤로 넘기는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에는 뭔가 핑크빛과 파란빛이 조화롭게 합쳐져서 약간의 보랏빛 꽃의 형태로 이렇게 부드러운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크 원단이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어떤 다육이가 만날지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선물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미다라는 이름의 이렇게 세 개의 화분이 제작되어서 완성되었고요. 약간의 롱분 형태의 호리병, 주둥이가 넓은 호리병 형태로 이렇게 또 두 아이가 제작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5개의 화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주목을 이렇게 또 비교 체험해 드렸고요. 이왕이면 척박한 환경에서 다육이를 자극하면서 키우는 것이 또 우리가 원하는 다육이에겐 짠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색감을 또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동네는요. 요즘 같은 날에는 아침 저녁으로는요. 영하 거의 2~3도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낮에 제가 만든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가 있는 온실은요. 뭐 20도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햇빛도 물론 중요합니다. 햇빛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이 통풍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온도 편차라고 제가 키워보니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베란다가 혹여 내가 춥다고 다육이도 추울까봐 꽁꽁 닫아 두시는 것보다는 환기 통풍을 위해서도 열어 두시고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기온이라면 땡땡땡 춥게 하는 것이 다육이에겐 더 예쁜 색감을 낸다는 거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비교 체험해 드리는 그런 화분 형태로 척박하게 작은 화분에다 키우는 것이 다육이를 예쁘게 물들이는 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다육의 바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